주전자나 현재를 즐깁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점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에 있어서 바닥선에서 결국에는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질세게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면요, HMM, 결국에는, 이제 좋아져야 될 법이요. 그렇게 해서, HMM 정부의 중소기업 물류 지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면서, 오름세에 대한 부분,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어디 수출하려고 보면, 이런 어떤 해자, 정말 저치어 보면 가점화된 그래서 물류난으로 선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국적 선사 HMM과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마련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물류 애로 해소 시까지 HMM의 선박에 대한 부분이 주당 650 규모로 선적을 우선 배정받는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물류 바우처 지원 예산을 지난해 109억 원 대비 10억을 늘어난 119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 대란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올해도 이어가는 그래서 수출 물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겠다는 이런 부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MM이 지분이 71.68에서 36.02로 좀 변경됐다는 변동사항은 HM의 공동관리 종료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특별관계자의 해지다. 그래서 두 기관의 HM의 지분율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주치어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들아 HMM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 보면요 앞으로에 있어서 이 HMM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겠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코로나 감염증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이러스 너무 힘들었죠 보면서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SCFI가 5천선을 넘었다. 그래서 2009년 10월 SCFI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라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SCFI가 전세계 노선의 스팟 운임을 종합해서 지수화한 것이고 81.3 올랐던 이런 부분에서 컨테이너 운임 상승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운 물류난이 불거지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지난해 11월 27일 2천선을 넘어선 이후에 올해 1월 8일 2870.34로 이렇게 해서 4월 30일 3천선과 7월 17일 4천선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잠시 주춤했으나 8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는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당 7,681달러.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상승의 부채질환 최선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덴마크 해운 분석 업체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컨테이너선 정시선 이렇게 해서 33.6을 기록한 그래서 10척 가운데 7척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서서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내년에도 레전드들 우리 패러다임 바꾸잖아. 해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 물류와 IT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 굉장하죠 보면. 그래서 물류난과 공급망 변화의 새로운 성공 역사를
우리도 형들아,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역사 쓰자 보면, 와, 우리도 이제 서민 좀 벗어나야 되는데 서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네 보면. 자, 중국에 대한 부분,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고, 자, 기관들 잡아주면서 투신에서 3거래일, 연기예금 사모펀드에서, 기타 법인에서 4거래일째 이렇게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나와주는 모습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10.58 외국인들이 10.58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자 보면요, 주가에 있어서 상단선의 어떤 돌파가 있었고 과도한 하락선에서 양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와주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실택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스 클라마뇽 얘기를 좀 들어야죠. 자, 최고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절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절대 수익률이라는 건 뭘까요? 맨날 돈 버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절대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자, 우선 위험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수익률이 그 기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영들아 좀 약간 쫌생이 뭐 이런 어떤 쪼다 뭐 이런 쪼다는 아니지만 강의 그 새가슴 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우선 집중해야 돼요. 뭐 위험에 위험에 집중 안 하면 제가 저기 옛날에 상패 당했던 종목을 오늘 곰곰이 좀 생각했는데 뭐 당할만 하더라고 보면. 기업에 대해서 참 보면 보면 이 중국주는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위험에 집중하고, 그쵸. 첫 번째도 위험, 두 번째도 위험, 절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기업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감수하고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뭐가 되는지를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어떤 포커스가 항상 중요한 그런 어떤 측면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항상 판단이 틀렸을 때는 적게 있고 판단이 맞았을 때는 많은 어떤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커스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서 진짜 어떤 99는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환수 바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보 안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 그때 왜 중국주 왜 건드렸을까. 아무튼 자, 바보 같은 많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고 자신의 능력 분야. 근데 능력이 아닌 분야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주다에 있어서는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 능력이 없는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기란 매우 어렵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똑똑하다 생각. 제가 좀 약간 그런 거네요. 이런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던 투자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저도 좀 오늘 좀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한 건 반성을 많이 했죠 보면. 재무제표가 엄청 좋았는데 참 옛날에 보면 제가 무지했죠 보면. 저도 좀 성공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합시다. 자, 결국에는 그 짤리먼거 형도 자기가 몇 점에는 보면 경제적인 자유의 어떤 독립을 얻게 주식 투자했는데 그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짤리먼거 형이 몇십 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있어 보면.
그래서 51,100원에 대한 슈팅과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주봉에 대한 부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 올려준 이런 어떤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게 오늘 뭐 지수 좀 하락하는데도 그래도 굳건하게 버텨줬습니다. 다시 한번 HMM이 강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랫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줬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